질의를 하겠습니다. 네. 그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.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네, 주십시오. 청문회 문제로 제기된 거 들었고요. 특히 이제 청신국제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반적으로 보통 청신국제고등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경기도에 거주하거나, 그리고 거기서 나서 자란 학생들이라거나,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검정고시나 중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. 그 외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이제 국제학교가 없는, 국제고가 없는 광역시의 경우, 이게 이제 그 입학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거주했었던 서울이나 인천, 세종, 부산, 대구 뭐 이런 데는 예외입니다. 그런데 지금 4월 3일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자료 조사한 거에 의하면 4월 3일 뭐 2020년도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이미 중학교 3학년이 이미 시작이 된 다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는데, 시작하고 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를 국제고를 보내거나 특목고를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면 훨씬 이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거든요. 그런데 4월 3일 날 이사했다, 이렇게 그 전입이 됐다,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청신국제고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, 그것도 뭐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서 1년 중학교 3학년을 또 다니고, 그리고 이 지금 그 부모, 전처인 부모가 이 학생을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주도에 같이 이제 거주한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, 그 과정도 보면 취업이 이제 그 뒤에 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. 자료를 찾아보니까.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제주도로 이사해서 그리고 전처가 취업하는 과정, 그 취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발언을 했지만,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.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국제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입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사가 아니었느냐,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또 한 가지 질문할 텐데, 김민석 네. 후보자는 본인 고교 동아리를 통해 아버지 친구인 국회의원과 함께 법도 만들고 아버지와 같이 국회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. 네. 그리고 홍콩대에서 통신으로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요. 글쎄, 근데 이런 게 말하자면 다 스펙인데, 보통 스펙을 쌓는 거는 대학교의 입시에, 상급 학교에 쓰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스펙을 쌓는데, 네. 이제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스펙 쌓은 거와 입시 서류는 무관하다, 자기가 넣지 말라고 그랬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입시 서류는 안 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조국 그 전 장관의 입시 비리, 자녀 입시 비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다 부인했거든요. 입시 비리와 관련된 뭐 인턴 과정이라든지 부모 찬스, 아빠 찬스 써서 또 엄마 찬스 써서 스펙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고,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다 드러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. 특히 이 정치인들의 이런 자녀들의 이 스펙 관리해 준 부분들이, 이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의 이 과정에서,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걸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이게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별다른, 정말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, 이 정도로 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고, 그것이 결국은 입시의 비리가 입시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정말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입시하는 데, 코넬 대학에 입학하는 데 반영이 안 됐다,
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.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. 그 학교에다가 그 입학할 때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에서 요구해서 뭐 답변을 받든지 저는 얼마든지 그 청문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다. 본인의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그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또 우롱하는 것이다. 그리고 국민들도 우습게 하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교육이라는 게 100년지 대계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한데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 동안 보여준 모습이 교육자, 학부모, 학생들한테 어떤 귀감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뭐 많은 국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직자라면 선출직들은 뭐 투표해서 됐으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뭐 좀 흠결이 있어도 내가 이거 국민들한테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국회의원들 보면. 그런데 사실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인물인데 그 내세워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거냐면 김민석 후보의 이 자격 문제는 우리 구급 공무원도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망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 김민석 후보의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이 교육 문제, 특히 이 본인 석사 논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.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외치는 것들이 어떤 특권을 폐지하라는 얘기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려온 게 아니냐.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,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정말 열심히 뭔가 본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시선에서 이 눈높이에서 봐서는 정말 김민석 후보의 이 모든 이 문제들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많은 국민들도 더 분노하고 박탈감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김금혁 대표님한테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? 네. 예, 그 김금혁 의원님께 질문 드리